안녕하세요. 선스케어 기업스타. 오늘은 양극재 소재 기업인 LNF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NF의 모회사는 세로닉스라는 회사인데요. 이 사진에서 보시는 제품들이 세로닉스의 판매 물품입니다. 이 보시면 주방 TV, 매립 TV, 이 주방에 있는 그 설거지하면서 보는 TV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만들고 그런 거에 들어가는 여러 모듈들이나 이 TV에 들어가는 모듈들이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예요. 모회사는 일종의 LCD 회사죠. 모회사는 LCD 회사인데 아니 자회사가 LNF 이제 한 지분 20% 남짓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자회사가 LNF인 것이 좀 낯설 수도 있는데 지금 그 소리를 보면 이렇습니다. LNF 자체가 지금 이 백라이트 유닛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회사예요. 원래는 이게 하다 보니까 LNF의 자회사로서 LNF 신소재라는 걸 만들어요. LNF 신소재를 만들어서 거기서 양극재를 연구하게 만듭니다. 양극재를 연구하게 만들었는데 그게 생각보다 연구 성과도 괜찮고 돈이 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LNF 아래에 있던 LNF 신소재랑 LNF를 합병을 시킵니다. 합병을 시키는데 이 LNF가 뭐 말하자면 모회사고 신소재가 그 아래에 있는 회사인데 신소재에 있는 기술로 합병을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두 회사를 합쳐서 양극재 회사가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아들이 아버지를 넘어서는 이런 상태가 된 거고요. 그래서 모회사에서는 이제 이런 주방용 LCD TV나 이런 패널들을 만들고 그 아래에 있는 LNF는 그런 양극재 회사라고 양극재 회사로 이제 완전히 전환된 이런 형태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보시면 잘 생각을 해보시면 양극재 회사는 형태가 좀 다 그래요. 지금 그 에코프로 BM도 원래 모회사는 환경회사였잖아요. 그 다음에 포스코 케미칼은 모회사는 포스코고 포스코 케미칼이 원래 존재 이유 자체가 포스코의 그 뇌화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회사였잖아요. 그러니까 양극재 회사 자체가 어떤 지금의 트렌드를 따라가기 위해서 신소재 개발을 하려고 만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만든 어떤 그런 회사들이 많다는 겁니다. 요즘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LNF는 다른 회사들과 달리 먼저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가져왔어요. 이 좀 극적인 그래프가 있어서 가져왔는데 매출액이 보시면 쭉 올라가다가 뚝 떨어지고 영업이익도 쭉 가다가 뚝 떨어지죠. 이제 2019년입니다.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 ESS 수요가 극적으로 감소를 해요. 극적으로 감소를 하면서 ESS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었던 LNF나 기타 배터리 업체들이 타격을 많이 입었죠. ESS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요즘 다 거의 컨테이너로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것 같고 하나의 모듈로 나오고요. 그 안에는 이제 배터리나 이런 기타 부수적인 장비들이 쭉 들어가요. 뭐 가정용도 있고 뭐 더 큰 이제 설비들도 있긴 합니다만 기본적인 세팅은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불이 많이 났어요. 불이 2016년, 17년, 18년 뭐 이렇게 해서 20 몇 건 이렇게 불이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일정한 어떤 똑같은 서비스를 하는 설비에서 불이 났기 때문에 민관 합동 조사가 들어갔죠. 그리고 얘는 문제가 뭐냐면 불이 나면 이 구조상 배터리 하나에서 만약에 불이 났다. 이게 컨테이너가 다 홀랑 타버리는 거죠. PCS에서 불이 났는지 배터리에서 불이 났는지 알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조사를 그래서 했는데 이 2차 조사 결과고 올해 2월에 발표가 된 거였는데 원래 1월 조사 때는 좀 다른 내용이었는데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내용이었는데 2월에는 배터리 때문에 화재가 났다 이렇게 말을 해버려요. 조사위원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고 물론 1차와 2차는 조사 그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뭐 다르다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결국에 2차에서 1차 때 얘기했던 것들을 뒤집는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정확하게 조사가 힘들다고 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좀 다른 관점을 취하게 된 거죠. 2차 때는. 그래서 배터리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업체들은 좀 반발을 많이 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글로벌적으로는 ESS 시장 규모가 계속 성장을 하고 있어요. 이게 앞으로도 계속 성장을 할 거거든요. 산업용뿐만 아니라 가정용으로도 들어가고 있고, 이제 앞으로 산업용도 이게 ESS가 뭐냐면 결국엔 태양광이나 이런 풍력이나 이런 것들을 저장을 해서 쓸 수 있는 장치거든요. 그러니까 친환경적인 어떤 요소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에요. 그런데 국내에서는 이런 화재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나면서 쪼그라듭니다. 30% 이상이 쪼그라들었어요. 이게 아직도 회복이 되고 있지 않은데, 조사 결과를 간단하게 보면 1차 조사 때는 이 조사 대상 건수가 다르기는 해요. 근데 조사해서 결과가 이 업체의 운영 관리 미흡, 설치 부주의,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2차는 배터리 결함이라고 찍어버려요. 배터리 결함이라고 찍고 여기서 어떤 것을 하냐면 SOC 제한 조치를 걸어버립니다. 이게 SOC 제한의 충전 상태를 의미하는 건데 배터리 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배터리들이 쭉 수천 개씩 들어갈 텐데 이 팩 안에 이 배터리를 차징을 시켜 놓고 이제 거기다 팩 쭉 저장을 해놓고 나중에 쓰는 건데, 이 충전하는 양을 정해 놓은 거예요. 그거를 제한을 시킨 겁니다. 그러면 같은 공간, 같은 컨테이너 부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전력량이 달라지겠죠. 그럼 같은 컨테이너 한 대 팔아도 전력량이 다르기 때문에 더 많이 팔리는 게 아니라 더 조금 팔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같은 양을 팔아도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체들도 얘기가 안 되고 화재가 계속 나니까 발주를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ESS 산업 자체가 좀 쪼그라든 겁니다. 근데 이제 특이할 것은 뭐냐면 이 화재 자체가 공급처를 가리지 않았어요. LG화학, 삼성, SDI 이 공급처를 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배터리에서 났는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게 ESS 산업 자체를 꺼리게 되는 거죠. 굳이 이렇게 안 하고 전기를 차라리 끌어다 쓰겠다, 돈 들여서 끌어다 쓰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돈이 많이 좀 집중이 됐었던 회사들은 좀 타격이 있었고, 그 중에 하나가 LNF였습니다. 참고로 보여드릴 게,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글로벌 ESS 시장 점유율이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굉장히 높아요. 삼성과 LG화학이 좀 높고, 국내는 쪼그라들었지만 국외에서 좀 돈을 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의외로 테슬라가 업계 3위죠. 이게 자동차이나 이런 것들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테슬라는 에너지 기업으로 분류가 됩니다. 에너지 기업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에너지 저장 장치나 이런 것들을 잘 만들고 잘 팔아요. 그래서 산업용도 팔고요. 가정용도 있어요. 테슬라 이제 파워팩이라고 해서 산업용을 팔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도 적극적으로 이쪽을 나서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수지 타산이 맞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LNF로 다시 돌아오면, LNF가 2019년 기준으로 이제 그 전기자동차 EV의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6% 정도 되고 ESS 33%, 소형전지 61%인데, 이렇다 보니까 ESS에서 타격이 있으면 회사에 곧장 타격이 오겠죠. 그래서 앞으로 계획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보면 EV의 비중이 계속 올라가요. EV 비중은 계속 올라가고 ESS 줄어들고 소형전지 줄어들어요. 이제 전체 캐파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EV만 늘어난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전기자동차의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결국 그 LNF의 사활 자체도 전기자동차에 달려있다. 전기자동차 시장이 커질 거잖아요. 커지고 있기 때문에 LNF도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NF가 다른 앞서 얘기한 에코프로비엠이나 포스코 케미칼과 다른 것은 NaCm 양극재를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다는 거죠. 요거를 개발을 하면서 LG화학과도 거래를 했고, 원래 거래 관계가 있긴 했습니다만 LG화학과 이제 거래 매출이 잡혔고, 그건 이제 팔리면서 올해 하반기쯤에 매출이 잡힐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매출이 잡힐 것 같고,
이제 연 10,000톤 수준으로 이제 증가를 하게 되는데, 요거를 환산을 해보면 7.5 기가와트시 이 정도 된다고 해요. 기가와트시 정도 되고, 이제 LG 화학의 이제 전기차 배터리 목표량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12%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회사들과 마찬가지로 LNF도 이제 계속적으로 증설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생산량을 늘려는 가고 있는데, 1, 2위 회사들이 투자하는 금액이 어마무시하잖아요. 그거에는 좀 미치지 못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LNF를 계속 얘기하는 것은 업계 선두만이 모두 가질 수 있는 시장이 아니거든요. 지금 이 배터리 양극재 시장은 모두가 다 잘 될 수도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워낙 시장이 많이 크고 있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배터리를 아무리 만들고 니네가 증설을 해도 앞으로 모자랄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모두가 잘 될 수 있다. 근데 LNF는 NCMA 기술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그 높은 위치에서 경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NCMA의 코스트 자체는, 단가 자체가 NCM에 비해서 50% 정도 낮습니다. 이게 낮다 보니까 많이 팔아서 이제 그러니까 대당 가격이 비싸서 거기서 남는 건 아니고, 많이 팔 수 있고, 그리고 생산비가 낮아요. 이 코발트가 비싸다고 했었잖아요. 이 코발트가 낮아지기 때문에 생산 비용 자체가 작아지기 때문에 마진은 더 많이 남는 양극재입니다. 그래서 NCMA로 계속 가게 될 거고요. 이제 NCMA 이런 것들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세계 1위 배터리 회사죠. LG화학의 그 얘기를 좀 해서 정리가 좀 될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현재 이제 주력은 NCM622예요. 근데 NCM622가 자체도 2016년에 양산이 시작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622 이렇게 하다 보면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 811 9하프 이렇게 니켈 수치는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811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차세대, 이제 금미래죠. 차세대 기술이고 그쪽으로 계속 넘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게 6기가 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이제는 70% 이상 90%까지 가고 있어요. 니켈 비중이. 그래서 LG와 폴란드 공장에서는 이미 711을 폭스바겐, 르노 등에 공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난징 공장에서는 NCM 811을 기가팩토리에 공급을 했다라고 하는데, 테슬라는 원래 NCA를 썼었죠. NCA를 이제 파나소닉으로부터 이제 공급을 받아서 쓰고 있었는데, 에코프로 BM이 만드는 게 NCA잖아요. 이걸 공급을 받아서 쓰고 있었는데 LG화학이 NCM811이 더 성능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주행거리와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설득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지금 난징 공장에서 만드는 NCM811을 테슬라에 공급을 하고 있고, 테슬라는 아마 NCA랑 NCM811을 동시에 쓰는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발표를 하느냐, NCA냐 NCM이냐 이런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NCM 단결정을 만든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거에 따라서 좀 추세는 바뀌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LG화학도 테슬라의 그러니까 구매자의 요구에 맞춰서 어느 정도는 바꿀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에 나왔던 LNF를 하면서 나왔던 NCMA 배터리는 GM의 픽업 트럭에 적용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LNF 하면서 따로 말씀은 안 드렸는데 포스코도 NCMA를 만들고 있어요.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LG화학에 검토를 하고 있다. 공급이 임박했다.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발은 끝낸 걸로 보여지고요. 이미 계약은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로 봐서는 포스코의 물량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아까 보셨지만 LNF가 모든 물량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캐파는 아니에요. 이건 포스코랑 나눠 가질 거고, 결국에는 이 NCMA는 포스코랑 LNF가 이제 나눠 가지는 그런 포션을 가지게 될 것 같고,
NCM 712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폴란드 공장에서 내재화를 시킬 거고요. NCM 62812는 포스코 케미칼에서 공급을 받게 됩니다. 이런 구조로 가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NCA나 이런 쪽은 LG화학에서 취급을 안 하고 이제 삼성이나 이쪽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없죠. 이 글에는 이제 얘기가 없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그 양극재 회사들을 다 한 번씩 봤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싹 정리를 하는 그 표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이게 에코프로비엠은 양극재 1위 회사고요. 주로 삼성이나 SK에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NCA, NAC, NCA죠. NCM811을 모두 생산을 하고 있는 유일한 회사입니다. 모두 고객의 니즈를 모두 맞출 수 있는 회사, 몇 안 되는 회사죠. 근데 NCA는 전 세계에 생산하는 회사들이 많지 않아요.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캐파를 만약에 테슬라나 이쪽에서 요거를 더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에코프로비엠으로도 직발주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하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 2024년까지 18만 톤까지 증설을 하겠다. 다른 회사들 증설량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래서 압도적인 지위를 차지하겠다 이런 위치로 보이고 이 공장이라고 했죠. 캠5, 캠6 있는데 이게 여기 나오기로는 캠5에서 이제 NCA 2만 톤, 뭐, 10,000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결국에 캠6에서 NCA 100%가 만들어지면 이게 삼성 SDI로 가는 거잖아요. SDI로 가는 요 NCA가 만들어지면 요 NCA 물량은 여기로 다 가고요. 이 캠5에서는 아마 NCM을 더 증설해서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일단 당분간은 요 하반기에 만들어지는 캠6 나오기 전까지는 캠5를 정상 가동시키는 거 아직 풀가동이 아닌 상태로 알고 있는데 캠5 풀가동을 요 정도 기준으로 NCA 2만 톤, NCM 10,000톤 정도의 기준으로 가져가겠죠. 그리고 SK에서 투자받은 게 또 있죠. 캠5 뉴가 있어요. 그 공장에서는 NCM 100%를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NCM 자체의 캐파도 늘리고 NCA 캐파도 늘리고 이런 상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요. 뭐 NCA의 테슬라 납품 관련된 건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위에서 2위 기업은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뭐 여기도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어요. 광양 공장에 뭐 3천억 가까이 투자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NCMA 설비를 만든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최대 생산 능력은 7만 톤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요 설비가 이제 LG랑 1조예요. LG랑 이제 계약을 했던 1조 8,500억짜리 계약이 이거고 요거는 GM의 전기차에 아마 들어갈 거다. 그 픽업 트럭이죠. 이쪽에 들어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LNF는 이제 3위 업체고 1, 2위 업체들이 이제 물량 싸움을 하고 있다면 3위 업체 LNF는 기술 싸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NCMA라는 이제 제일 먼저 상용화해서 LG화학에 납품을 하고 있는 상태고 흑자 전환을 했죠. 상반기에 영업이익 41억을 내면서 흑자 전환을 했고 이렇게 올라가면서 어느 정도는 하반기 이후 상반기까지는 쭉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ESS 수요 감소 뭐 이런 얘기도 앞서서 드렸고요. 주요 고객은 LG화학이고 NCMA 하이니켈로 만든 NCMA를 세계 최초로 만들었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LG화학에서 수주를 좀 했었죠. 이거는 이제 본격적으로 잡히는 거는 하반기 정도 될 것 같고 내년에 4만 톤, 2022년에 5만 톤 정도까지 이제 꾸준히 계속 여기도 투자를 해서 캐파를 늘려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양극재 시장은 모두가 회피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이제 뭐 테슬라나 현대자동차나 이런 업계 주도 세력들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결국에 전기차로 가는 대세인 전기차로 가는 데는 뭐 이견의 여지가 없고요. 뭐 NCMA니 NCA니
아니면 다른 어떤 새로운 기술이 나오더라도 양극재 당연히 들어갈 거고 배터리 계속 납품될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모두가 얘기하듯이 배터리 수요 자체가 아무리 지금부터 증설을 하고 투자를 한다 그래도 향후 몇 년 동안은 모자랄 정도로 수요가 많이 늘어날 거예요.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기 때문에 뭐 1, 2위 그룹 따질 거 없이 모두 양극재 회사들 모두도 회피할 거라고 보여지고, 물론 이제 기술이 없으면, 그에 대응하는 기술이 없으면 이제 힘들어질 텐데 LNF는 NCMA를 먼저 만든 기술도 있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스퀘어 기업수다 오늘 LNF 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는 영상을 또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